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레벨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국내 시장에 대한 이슈보다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에 의한 하락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급락이죠. 유가가 이제 다시 한번 30불대 이하에 대한 쪽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빌미를 지금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모두 이제 조정에 대한 빌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원인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사우디와 이란에 대한 감산 합의에 대한 쪽이 없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조정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조정폭에 대한 쪽이 크지 않게 전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다시 한번 근 가격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대한 쪽을 유지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중국 시장이죠. 지금 보게 되면 반등이 이제 그나마 미약하게나마 반등에 성공했었는데 중국 시장 지금 장중에 한때 1.8%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1.32%대로 지금 낙폭에 대한 쪽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의 원인을 보게 되면 홍콩입니다. 홍콩 시장이 지금 이제 개파락으로 해서 이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홍콩 시장이 3% 넘는 개파락으로 출발이 돼서 지금 개파락 수준에 대한 흐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이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100억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물 ETF도 어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개파락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 1,140억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300억 가까이 매도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약세에 대한 흐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또 제가 방송하면서 난 내용이 아주 충실했잖아요. 어저께 하면서 지카 바이러스를 얘기하면서요. 성생활동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건 확인된 적이 없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게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몇 시에 나왔냐면 우리 시간을 보면 7시 거점에 나왔어요. 아침에 나와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미국 뉴스 보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AP통신에서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이게 성생활 통해서 지카 케이스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인과관계 뭐 따졌으면 그런 건 없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딱 몰라요. 딱 보면 댈러스 카운티 헬스 앤드 휴먼 서비스거든요. 이게 우리를 치르면 댈러스 군, 우리 군이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댈러스 에리어라는 얘기인데요. 댈러스도 워낙 큰 도시니까요. 거기에 보건복지청 뭐 이런 거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서 received confirmation에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US 미국의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게 그 성생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게 뭐 디지스가 됐다, 뭘 컨펌했다는 거.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뭐 하여튼 그 관련 주식이 올라가는데 하여튼 다 웃자고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워. 이거 뭐 그런 주식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어저께 어떤 분이 얘기하셨길래 사야 된다 뭐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어떤 시청자분들 그런 것들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로스만 지금 보게 되면 위안화 약세에 베팅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환율 외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인데요. 지금 이제 그 한국 그 위안화 역외 환율에 대한 흐름에 그 위안화 역외 환율에 대한 쪽도 그렇게 큰 변화에 대한 쪽은 아직까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쪽에 대한 쪽을 한번 홍콩 환율에 대한 쪽을 볼 텐데요. 홍콩 환율, 역외 환율에 대한 흐름을 보더라도 홍콩 역외 환율도 환율 시장에서는 큰 변화에 대한 쪽은 없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도 뭐 약간 이렇게 어제 좀 환율이 올라왔었거든요. 어제 환율이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던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홍콩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만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소로스만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일바스, 그다음에 아인혼, 그다음에 슈라이버 이런 이제 그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계속해서 위안화 하락에 대한 쪽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어떤 그 헤지 펀드 대부들 간의 어떤 대결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제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쪽에서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길지를 우리가 방향성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헤이먼 캐피털 이쪽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 약세에다가 상품 투자 자산의 85%를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뭐 중국 정부가 이게 뭐 이긴다, 졌단다 이런 얘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런 말들은. 왜냐하면 저는 딴 걸 제가 뭐 기억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1997년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또 영국에서 이런 그 영국의 파운드가 이제 폭락 났을 때 그걸 제가 스타디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요. 그래서 머릿속에 쫙 입력이 돼 있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시절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 패그잼에 지킨다를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경제 시장은 붕괴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결국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의 어떤 굳건함이 있으면 누가 뭐라도 강한 거고요. 그 나라의 경제가 약해지면 누가 뭐라도 약한 거거든요. 아주 화폐의 어떤 환율 아주 간단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그 안에서의 어떤 수급 요인, 그 안에서의 기술적인 매매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집이 강하냐 약하냐거든요. 지금은 쉽지 않은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누가 이길지 모르죠.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유가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어저께 우리 골드만삭스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골드만삭스는 절대 너무 늦었다 얘기하는 반면에 근데 오늘 다른 사람은 또 85달러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오페크에 있죠. 오페크의 어떤 공급의 축소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번 한겨울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재고가 감소하면서 다시 급반등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5달러를 하고 자기는 일생일대의 매수기회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위원님께서 형님으로 모시는 분들,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니까 우리도 베팅해야 되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저는 형님들로 다 모시잖아. 형님들 모시죠. 소로스 측근과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위안화 공매도 합류. 저는 소로스는 별로지만 칼 아이칸이나 데이빈 아이언은 좋아요. 네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좋아합니까? 칼 아이칸은 제가 어저께 포브스 기준을 처음 우연히 딴 것 때문에 알았는데요. 22인가로 돼? 전 세계 부자.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근데 자꾸 칼 아이칸 같은 사람을 엘리엇 이런 사람들을 무지막지한 나쁜 놈이라 얘기하는 나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신문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저는 이해를 안 돼요. 뭐 각자 판단이 있으니까요. 제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시장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군을 보면 특이한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보고 우리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종목에서 오늘 최근에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변동성에 대한 쪽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그 원인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분 차트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뭔 차트? 분 차트. 오, 대박. 일봉 차트로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저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그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또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또 장중에 또 한 5%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상승폭을 반납하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소리바다를 보시게 되면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갭상승 양봉 나오고 다음날 개파락해서 장대 음봉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쪽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네오위즈 게임즈도 보게 되면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대 음봉, 또 갭상승 양봉, 다시 음봉 이런 식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종목별 변동성에 대한 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특징주 얘기하길래 이 얘기도 안 해주나 했어. 어떤 거? 오늘 같은 날 좀 어려운데 지금 시장이 좋아야지. 뷰웍스가 또 올라가나요? 시장이 좀 좋으면 얘기해야 뷰웍스. 되는데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하면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민망하지 않니?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거는 박수 칠 수도 없다. 박수 치면 욕만 먹어.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매일 말씀드려 진짜. 이게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뷰웍스나 디오가 됐건 오스템 임플란트가 됐건 그 자기가 얘기한 휴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시리즈들이 앞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태까지 보면 제가 화장품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엄청나게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년에 보통 여자들이 250불 정도 쓰더라. 그죠? 일본 사람은 350불 정도 쓰는데 중국 여자는 19불밖에 안 쓰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항상 비교를 제가 즐겨 하잖아요. 일본에 병원이요, 1000명당 13개, 1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병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있죠. 미국은 병원이 별로 없어요. 3.7개인가 이것밖에 안 돼갖고, 미국이 뭐 의료에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최근 경험을 모르는데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8개 정도 나오네요. 8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중국이 한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중국은 2010년 기준인데 제가 그래서 최근 기준을 제가 조사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다는 건 제가 글 때문에 다 조사를 하죠.
예? 똑같은 기준을 만들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통계를 찾는데 찾아요. 아직 못 찾고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1000명당 몇 개가 뭐 2014년 기준 전체가 쫙 나온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있으면 제가 좀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중국이 적어요. 워낙 현격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이제 뷰옥스는 그 서비스 발전 기본법 있죠. 통과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병원이 워낙 적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뷰옥스가 됐건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또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청대 강의 그리고 네. 조만간에 또 서비스 오픈을 앞두신 네.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설날 되고 고향을 향해서 가야죠. 그래요. 고향 앞으로가 가야죠. 고향 가면 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너 언제 결혼하니 이런 얘기 듣는 거야? 아니, 들어야죠. 근데 형이 들어야죠. 안 했다며. 형이 안 했다며 형이. 안 한다고 전쟁을 선포해갖고. 형이? 네. 앞에서 방패막이 해주네 형이. 그래갖고 이제 모든 관심이 저한테. 그래요? 네. 형은 다시 낙장하시고? 낙향하시고. 낙장하시고요. 참 어떤 분이 이거 잠깐만요. 바박인가? 바바바바님 200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벌써 보셨네. 뭐? 벌써 들으셨네. 딱한 종 우리가 녹음했는데 그 주식 제가 말한 주식 오늘 올라가네요. 뭔데?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또 기억이 안 나. 어저께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오늘 설날 특집으로 얘기했거든. 설날 네, 특집 네. 방송. 네. 오늘 했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큰일이야. 어저께 얘기했는데 기억이 어저께. 안 나. 예, 어저께래. 오늘 준비한 얘기 해주세요. 네. 어떤 얘기 들어볼까요? 뭐 준비는 어제 했으니까요, 제가. 네. 네. 최근에 그 신문을 많이 보면은 제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있어요. 네. 집과 방에 대한 기사가. 해리? 그렇죠. 해리 때문에 그런 거지, 해리. 아니, 저도 집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요즘에 좀 하는 게 피규어를 좀 모으고 있어요. 이제 집 좀 꾸미려고. 네. 근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TV에서 예전에는 뭐 먹방에서 요즘에는 집과 방에 대한 이슈를 트렌드로 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시청률은 좀 저조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은 집이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념이 그렇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권자재주가 이란까지 기대감이 형성되게 되면서 최근에 기대감을 한번 줬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요즘에 나오고 있어갖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과 방 이 관련된 방송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현재는 3개밖에 없어요. 수방사, 내 방의 품격,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뭐 말씀드렸듯이 시청률은 좀 저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편성을 보게 되면 네. 집 방에 대한 집 꾸미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집밥은 프로그램 쪽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흥미도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 꾸미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 아마 부동산 시장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아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월 물량이 거의 밀어내기식으로 해갖고 네. 이전 대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집을 볼 때는 물론 위치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네. 요즘에는 차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멀리 있더라도 좀 편히 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네. 살 수 있게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집 쪽으로 많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시장을 좀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네. 이게 좀 두 군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리모델링 협회라고 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한 9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한타증권과 건설산업연구원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벌써 25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홈퍼니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페인트로 뭐 내부를 바꾼다라거나 네. 그런 부분. 리모델링이라고 정확하게 하게 되면 집 구조라든가 네네. 혹은 이런 부분을 바꾼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네. 아마 이 비교가 구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결국 노후 주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리모델링이 좀 절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15년 정도 되게 되면 이게 또 법적으로 리모델링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됩니다. 네. 그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15년 이상 된 세대가 네. 매년 30만 호씩 증가를 한다라는 부분을 네.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의 비중이 한 10%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쪽이나 영국, 미국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직 4배의 성장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실내 건축 공사, 그 다음에 건설 계약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은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폭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늘어나는 폭이 일반 건물보다는 이제 뭐 실내 건축 쪽으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네. 앞으로도 이런 인테리어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집을 지을 때 일단은 뭐 큰 면적이 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복층 개념으로 해갖고 인테리어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네네. 그나마 뭐 요즘에는 벽장으로 옷걸이나 네. 혹은 가구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인테리어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내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실효성이 네. 의문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2016년에 이런 주거 방안을 다시 한번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모델링의 경우는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 후 임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단독주택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이 공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 있더라고요. 요새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똑같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집을 들어가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내부 안에서 내가 가장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공간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부분이 없지 네.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또 한 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월세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왼쪽에는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네. 전혀 뭐 다른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네요.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계속 뜨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매매 가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소한 6,500만 원 이상의 집값이 변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는 뭐로 잡으셨어요? 관련주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뭐 KCC 그렇죠. 네. 그다음에 LG 하우시스가 대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가구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페인트 안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페인트 쪽으로도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가구 관련주 중에서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현대리와트가 최근에 네. 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마 페인트나 노루 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네. 이슈는 한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집과 방, 네. 집 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교수도 이거 좀 잘 관심 있잖아 우리가. 네. 네. 이 교수 코멘트 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값 뭐 이런 부분
네. 그 인테리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쪽은 이제 국내 내부적인 이슈에 대한 쪽보다는 네. 그러니까 한샘 그 최근에 이제 점심 이제 또 보고서 보여드릴 텐데 네. 이제 중국 시장 쪽으로 넘어가느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도시 그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 도시 이제 그 도시화에 대한 쪽에 따라서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 쪽들 이런 쪽에서 중국 그냥 골고만 세놓고 그냥 분양을 보잖아요. 예, 골격만 다 세워서 채우잖아요. 분양을 하기 개인들이. 때문에 이런 쪽에 들어갔을 때 네. 상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이런 모델 그 사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샘의 중국 진출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잠시 후에 보고서도 보겠지만 네. 한샘, 뭐 쿠쿠전자 이런 쪽들이 지금 자꾸 중국에 직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장난 차면 안 되는데 네. 촉이 좋잖아 내가. 네네. 이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다 찍은 주식 있죠. 네네. 기억나요? 아이 컨트롤스? 좀 봐주세요. 네네. 딱 제가 말한 데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게 039570인데요. 네. 저는 이 모든 것이 균리에서 제일 좋은 거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네네. 뭐 아이컨트롤스 이런 거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회사들이 일본의 이제 미쓰이 건설 같은 것이 네네. 종합 임대 관리업주로 가면서 돈을 네네. 벌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온 김에 가트너 그룹 하면 이제 전 세계 IT 쪽에 보면 보고서의 최고 회사거든요. 엊그저께 새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보고서를 냈는데 예,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500만 개인가 50억 개인가 뭐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네. 보면은요. 2020년까지 215개로 간대요. 사물인터넷 그 전체 개수가요. 이거 대박 나는 거죠 지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냐? 지금 얼마냐? 지금 64억 개네. 지금 64억 개인데 6.4빌리언인데 이게 215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사물인터넷 관련되는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네. 집을 사거나 집을 임대할 때부터 먼저 깔아놓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난 모르겠는데 이건 아이컨트롤스의 모든 지식은 우리 또 이 교수가 나한테 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하여튼 계속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KCC 같은 거 한참 다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또 하나 좀 봐주세요. 리쌍 노래 중에 내가 웃는 게 아니야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 노래를 빗대서 네.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작년에 그 한미약품이 8조 수출을 네. 하게 되면서 네.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게 제약회사만 아니고요. 네네. 다른 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수입이 훨씬 많더라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네.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기술 수입액도 역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0.57% 역사적으로 최고의 수출을 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라는 거죠, 결국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절반의 성공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또 관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올해도 역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는 한번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 무역 추이예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14년으로 보게 되면 뭐 기술 도입과 수출 부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도입이 굉장히 많죠. 그래갖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고요. 0.57입니다. 그러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수입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갖고 뭐 선진국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6이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도입하는 것보다 파는 게 6 정도. 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중국은 아니고요. 네. 프랑스나 독일 이런 회사들만 나라들만 보더라도요. 네. 기본적으로 수출과 수입, 즉 수출이 더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2020년까지 0.7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네.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걸로 인해서 네. 계속 기술 무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기술 무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하우라든가 특허권, 상표권, 지적 재산권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커피숍, 네. 커피점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 것도 역시 하나의 기술 수출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서비스업 쪽으로 사실은 기술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 혹은 상표권을 많이 내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전자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내더라고요. 네. 40%가 넘는 상황에서 이게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 기술 수출과 기술 도입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술 수출과 도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으로 네. 기술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예. 것을 베트남으로요? 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구성 B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아직까지는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베트남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네. 이 폭이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미국 쪽으로도 기술 도입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네. 그다음에 독일 이 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제일 쉽고 빠르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 빠르지도 않은데 향후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바이오 쪽을 많이 네. 또 육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뭐 4배 이상의 성장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줄어드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아끼는 모습에서도 불구하고 건강 쪽으로는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고양 유발 효과라든가 향후의 의약품 비중 전망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 자체도 역시 2013년 대비 2020년에 50% 이상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갖고요.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R&D 비용입니다. 사실 R&D 비용이 한 회사에서 8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9천억 정도. 거의 1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한미약품처럼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네. 일단 R&D 비용이 굉장히 좀 적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R&D 비용은 사실은 OECD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R&D 비용은 상당히 상위권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거를 연결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쪽으로 해서 기술에 대한 뭐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거는 상당히 후순위로 좀 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제약 쪽으로는 여전히 좀 이슈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올 1월 같은 경우도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제약 관련주는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가 이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기대감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수출적으로 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LG생명과학이 1997년에 일단 팩티브라는 걸 또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근데 네.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 로열티라든가 혹은 판매권 같은 경우 들고 와야 되는데 해외 대기업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져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적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 경우도 8조를 수출을 했습니다. 8조를 수출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또 임상 실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돈이 1, 2개월 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네. 한미약품의 성과는 8조짜리라고 하지만 아직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거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기술 수출 제약사를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는 한미약품이 1위부터 4위까지 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요? 네. 혼자? 대규모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 건수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LG생명과학, 대웅제약, 동아SD, 한미약품, 네. 그 다음에 한국약품, 일양약품 이런 순이었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7개의 제약사가 일단은 기술 수출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기술 수출 대규모 하나의 건수당 금액을 확인해 보게 되면 네. 1, 2, 3, 4위가 모두 한미약품이고요. 메디톡스, 메디프론, LG생명과학 이런 순위로 계속 나오고 있고 만약에 삼성 바이오SP가 들어오게 되면 순위는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네. 뭐 기존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격은 50% 정도 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삼성에서 지금 3개 정도는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개 정도는
계속 또 신제품을 네.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2015년 12월 기준으로요. 신약 후보 물질 개발 현황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미약품엔 2개, 네. 동아에스티 3개, 녹십자 3개, 종근당 4개, 바이로메드부터 해갖고 아마 이게 올해 그 임상과 함께 신물질 개발 현황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또 역시 기술 수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있죠. 일단은 하나를 하는데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그런 R&D 비용이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년에서 15년 정도 하나를 만드는데 그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임상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임상 실험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이제 한 방에 또 그거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네. 즉 5배 정도의 그 금액을 벌어들이고 15년 동안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은 역시 올해도 아마 네. 제약주의 선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요.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제약사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 먹거리를 그렇죠.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원들도 좋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일하셨던 네. 분도 그분이 그냥 한미약품이 최고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어저께요. 한미약품이 그러니까 안 빠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같이 그 회사 나온 다음에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또 그 회사에 계속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미약품에 계셨었습니까? 네? 한미약품에 계셨었어요? 아니 어저께 아니잖아요. 여기, 어저께 시청자분 한 분. 그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R&D 비용이 한미약품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죠. R&D 비용 많았지만 성과 없었던 우리 이중근 회장님께서 화나셨잖아. 왜요? 종근당. 네. 종이 500개 있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네. 올해 애로해라. 애로와요 많이 저기.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뭐 다음 주는 또 휴일이니까 한 네네. 2주 후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아까 어떤 분들이 늦게 오신 모양이에요. 네. 이 대표께서 그 뷰옥스 같은 거 얘기해야지 그 이학영 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벌써 얘기 다 했어요. 네. 벌써 얘기 다 했고요. 네. 일진 울신님께서 앵커님 손대장님 자료 저거 어디서 볼 수 있게 올려주시면 안 될까라 해드리면 안 된다고 딱 얘기하네요. 왜냐면 네. 이분이 꼭 책을 만든대요. 네. 책을 사보시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그 판고 있는 거니까. 예, 이거 다 언젠가 책을 뭐 이번 올해 안에 뭐 올 봄에 안에 만든다고 하니까 그때 책 받아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받고 싶어요. 예, 저도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에서 오는 요거 좀부터 한번 해볼까요? 교육한류 이거 뭐 무슨 흥미롭네. 교육 한류요? 네, 요거 네. 요즘 관심 있어. 보고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원래 이 보고서를 네. 그러니까 에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이제 보고서를 찾으려고 했더니 네. 이 청담러닝과 관련돼서 보고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없거든. 진현민 청담러닝 전략본부장 인터뷰 내용을 네. 그래서 이제 따와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국내 교육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해외 진출하는 데가 청담러닝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담러닝 컨텐츠에다가 스마트 클래스 같은 전자 솔루션 기술을 함께 선보여서 현지에서 기반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3년 전에 중국 진출을 3년 전에 시작을 했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진출이 안정궤도에 오르면서 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 실적과 매출이 영업이익이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담러닝 같은 최근에 이제 웅진 싱크빅이 국내에서 이제 그 삼성 출판사의 핑크퐁 TV 우리 애기들도 자기 전에 핑크퐁 TV 동영상 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청담러닝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네. 웅진 북클럽이라는 그렇죠. 그거를 갖다 진행을 하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패드를 다 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렇죠. 웅진 북클럽 이제 컨텐츠를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누가 더 많이 가입자 수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게임인데 웅진은 웅진 북클럽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네네. 시공테크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시공테크도 그 초등학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게임인데 삼성출판 같은 경우는 유아 쪽에서 이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청담러닝이 이제 해외 쪽에서 이런 플랫폼 사업에 대한 쪽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출의 20%를 해외에서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증된 교육 패키지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라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서 5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예상할 정도로 청담러닝의 효자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 영어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바꾸는 브랜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한국 학생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많은 동남아 어린이들과 중국 어린이들을 힘들게 하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영어 학원 사업에 대한 쪽이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학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 특히 이제 그 베트남은 영어 교육 시장이 연간 8%씩 성장할 정도로 학생과 성인의 영어 교육 열기가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TPP 때문에 영어에 대한 수요가 늘 거라서 네.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면은 중국 대학 입시 영어를 평가하는 방식이 암기식에서 토론과 글쓰기 방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청담러닝 방식에 대한 시장이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 그 뭐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이긴 하지만 네. 올해 베트남에 15개, 내년에 30개 청담러닝 학원이 오픈될 예정이고 200명의 강사가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래서 영어 강의 스킬이 부족한 현지인들을 서울 강남 영어 강사 수준을 끌어올려 청담러닝의 강사 교육에 대한 현지인들의 신뢰가 두텁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컨텐츠를 갖다 까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과실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청담러닝도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제 웅진 싱크빅도 북클럽으로 청담러닝도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런 것들 이제 교육 한류에 대한 쪽이 또 이제 그 시장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히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삼성출판사, 시공테크, 웅진싱크빅,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청담러닝, 뭐 그 다음에 그 삼성에서 하는 거 뭐죠? 삼성에서 하는 거? 삼성 뭐 있잖아요. 네, 뭐 있겠죠. 삼성 뭐 있는데 삼성에서 하는 거. 네. 하여튼 걔네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관련해서는요. 네네. 오늘 한국경제신문 있죠. 네네. 한국경제신문 오프라인 보면 한국경제 일면 전면에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에 뭐 중요한 이슈도 다룰 거 아닙니까? 네네. 오늘 한국경제신문 탑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얼마나 뭐 좋으니까 썼겠지만 네. 윤석금 회장의 제기예요. 아, 네. 웅진 싱크백이 일면 탑에 딱 들어갑니다. 웅진 싱크빅. 아 대박이요 대박. 음. 웅진 싱크백이 얼마나 수많은 주주들을 녹였는데 네, 그쵸. 이제 와서 또 신화로 또 나오더라고. 저는 약간 뜨끔했어요. 심하다 알아서 편집을 알아서 네네. 하셨겠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패드 얘기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잖아요. 청담러닝. 근데 청담러닝은 이제 레포트도 새로 나오고 그랬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올라가면 좋죠. 뭐 주가 올라가는데 뭐라 할 사람이 어딨어. 근데 저는 청담러닝에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친 나로서는 알죠. 예, 그건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청담러닝의 위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포인트를 수학교육으로 창의성 수학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담러닝이 그동안 인기 끌었던 거는 제가 아주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외고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외고가 요즘 영어의 분별력이 없어질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청담러닝 인기가 없고요. 청담러닝이 했던 영어 수업은 수준이 엄청 높아요. 이게 그 상장 이상은 높습니다. 그 수준이 애들 그래서 또 올라가고 버디했고 마스터했고 막 올라가는 레벨이 있거든요. 거기요. 그리고 이미 그거를 온라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있어요. 걔네들이 노하우는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잘 안 가네. 왜냐 그거는 영어 수준이 높고 떨어지는 간에 엄마들은 학교 애들의 먼 훗내를 보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중학교 내신이 아무 상관없는 거래요. 그래갖고 중학교 그 수업 중간고사 하는 날 보면 학교가 휴원을 합니다. 학원이 오히려. 그래서 애들은 빡세게 영어 공부하는 애들은 뭐 스카이나 이런 데를 보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씩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데. 그래서 그게 약간 성향이 틀리고요. 외국은 웅진 싱크빅도 벌써 7, 8년 전에 뭐 그런 애가 동남아 진출 얘기가 많았어요. 이미 그때부터 북클럽 갖고 얘기 많이 하는데 웅진이 아니라 뭐 딴 거 그렇게 했던 애들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는 애 중에 큰 집가 있는 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또. 근데 큰 집가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하여튼 외국도 하여튼 결국은 이따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건 하여튼 잘들 판단하시면 되겠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베트남 얘기도 하셨지만 잠시 후에 레포트에도 보내겠지만 베트남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다. 네. 이게 오히려 핵심이다.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레포트 나온 김에 바로 레포트 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레포트로 바로. 네.
레포트 시간인데요. 딱 보나 아시네. 희망 월천님 이런 분은 딱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아 우리 공감하는 방송이야. 아발로 딱 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보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글하고 애플이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그렇죠.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플랫폼 게임을 누가 잘하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딱 그거죠. 그다음에 구글의 목표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티에 대한 개념으로 가면서 구글 도시 이런 네, 도시로 가는 박수 쳐드려야 돼, 박수. 그래서 플랫폼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플랫폼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네. 세상을 장악을 한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베트남의 계속되는 성장 스토리. 네. 이거를 한번 볼 텐데, 이거 제가 다른 보고서를 갖다가 하시면서 제가 좀 네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태블릿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학교에서 미국의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대학교간에서 압도적인 애들이 선호하는 아이패드랑 맥이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랑 맥을 엄청난 학교에 뿌렸어요. 네네. 손만 들면 거저 뭐 빌려주거나 학교에서 교과서들을 많이 네네. 썼단 말이죠. 근데 빠른 속도로 그걸 치고 온 거가 구글의 넥서스랑 구글의 크롬북이 그 차지를 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학생들이 보면 물론 맥도 많이 쓰지만 크롬북을 엄청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 손들면 공립학교에서 나눠줘요. 미국도 나눠주고 캐나다도 나눠주고 대학교도 뭐 나는 나눠주는 거예요. 쓰라고. 학교 다닐 동안 계속 쓰라고. 그게 왜냐하면 플랫폼에 이걸부터 가고 크롬이라는 걸 쓰고 iOS 쓰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그 교육 좀 알잖아요. 네네. 아까 웅진이 싱크팩 그 태블릿 쪽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제가 특정 우리가 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특정 이제 경제 방송이잖아. 요즘 보면 영어 학원 영어 있죠. 이게 애들의 학원 영어 학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용 영어 학원이 요즘 광고를 엄청 때리는 거 아실 거예요. 네네. 예, 있죠. 스피킹 뭐 맥스 이런 거 나오고요. 우리 또 현진이 형 나오고, 예? 우리 또 윤우님이 같이 광고 놀면서 광고하는 거 있죠. 네네. 그 시원이 형이 네. 아예 SBS 아침 프로에 정기적으로 나오지만 영어 프로에 7시 때 나와. 그 시원이 아저씨가 1년 동안 무제한을 보는 거 20몇만 원인가 30만 원쯤 하거든요. 태블릿 그냥 줘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깔아놓으면 여기서 뭐가 살 거 아닙니까, 여기. 그쵸.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밑바닥에서 엄청 되고 있는데, 일단 웅진 싱크비 요즘 뜨는 거 오늘 제 스토리가 잘 써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됐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베트남의 계속되는 성장 스토리 이 제목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뭐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면. 여기 베트남에서 중국의 향기가 난다. 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썼네, 이거. 중국,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 이런 것들 중국도 지금 보게 되면 뭐 13차 뭐 몇 차, 1차, 2차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다 끊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도 새로운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적인 성장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산업 고도화와 현지 기업 육성,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 민영화 가속화. 이게 우리 과거에 봤었고 중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베트남에서 앞으로 할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올라갔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올라갔던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곧 베트남에서도 올라갈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7.6%의 경제 성장 목표치를 올해도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네. 7.6%. 네. 대단하죠. 우리는 지금 3%가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7.6%.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데 노이머이 지금 정책을 채택한 네네. 후 베트남 시장 개방이 본격화됐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일단은 경제 그 GDP 성장률 7%. 네네. 그죠? 1인당 GDP 3,500불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자동차자 4%대 유지 이게 이제 목표고요.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베트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베트남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베트남의 힘은 바로 연령별 인구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0세와 29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 인구가 앞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인구가 20년 동안 네네. 생산 가능 인구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아, 베트남은 앞으로 20년 동안. 애를 많이 낳는 게 미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20년 동안 이런 역할에 대한 쪽을 해주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경제 성장은 앞으로 20년간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가야죠? 고령화로 되는 게 가야죠. 정말로 다시 한번 베트남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데 이 3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이죠. 50세 가본 적도 이상으로. 없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대. 아저 갔었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IMF 때 갔었어요. 아저씨 그 월남에 갔었어. 전쟁 가던 사람이야? 네, 그때 당시에 여행사 하시는 형님 따라서 한번 갔었어요. 아, 나는 베트남 참전 용사인 줄 알았지.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보게 되면 현지 그 FDI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수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GDP 산업 비중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네. 산업 성장률, 그 산업 성장률 대비해서 산업 비중이 나중에 여전히 제조업이 낮습니다. 이게 높아지겠죠. 네. 그죠? 건설이 앞으로 높아질 겁니다. 네. 그죠? 전기수도 공급에 대한 쪽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광업은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도시화율이 지금 현재 33%입니다. 현재 33%인데 도시화율을 4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앵커 리포트 해볼까? 앵커 리포트. 앵커 리포트 한번 내용 해보시죠. 좋지, 내용 좋지. 네네. 앵커 리포트 하면 내용 확살잖아. 네. 딴 게 아니라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이런 거 조사했어. 근데 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한테 설날 선물을 할 만한 주식을 2개씩 뽑았거든요.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나네. 네. LG와 저 60만 원대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그래서 LG화학이 이번에도 네. 그 연간을 1등에서 제일 많이 했는데 네. LG화학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 들어가고 네. 또 뭐 CJ인가 들어가나 뭐 들어갈 거야. 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설날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벌자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거는. 진짜 설날이면 애들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애들. 애들에서 뭐라 그래?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공부 잘해라 이러잖아. 그러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 네. 그럼 좀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를 그래서 2학년이 설날 선물 3개를 준비했네. 진짜로 저 혼자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나, 중국 주식 하나, 한국 주식 하나. 좀 길게 볼 만한 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우석이 형한테 배운 거야. 신동방 교육 있죠? 신동반 교육. 네. 저는 외람되지만 청담 러닝이 미국 간다 이런 거, 중국 간다. 가보라 그랬어요. 되나. 그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신동방 교육이 이거 지금 다시 사상 체육과 완전 직전까지 가 있거든요. 신동방 교육 이런 거가 진짜 애들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고 특히 중국 애들 가고 베트남에 가고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영어 공부할 때 뭐 한다? 이제 뉴 오리엔탈로 가는 거예요. SAT 뭐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애들을 가르쳐 보시면 아실 텐데요. 미국 유학 준비 이런 거 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엘리트 학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LA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이 교포에서 만든 건데요. 지금 엘리트 학원에 미국에 있는 건 대부분 중국 애들이 들어가야 수업하고 있거든요. 한국 애들보다 중국 애들 비중이 훨씬 높아요. LA 같은 데는. 근데 제가 작년에 다 직접 들은 얘기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신동방 교육의 애프터스쿨이 그런 거 다 찾아갈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애들 가면 애들 맨날 어디 놀러 가야 되잖아. 콧바람 쐰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에 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떨어졌지만 상해국제공항. 저는 이게 파피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상해국제공항. 이게 이번에 상반기 5월, 6월에 이번에 디즈니랜드 오픈하거든요. 홍콩의 3배, 일본의 2배. 일본보다 싸고 홍콩의 3배인데 누가 홍콩 가니? 디즈니랜드 보러. 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상해국제공항이 전 탑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은 제가 어저께 딱 한 종목 얘기해놨는데요. 한세시럽입니다. 한세시럽. 한세시럽 딱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그래서 베트남 때 이게 요때 이제 저게 걸렸던 거예요. 그 기스가 났던 거예요. TPP 때문에 급등했다가 이제 꺾였던 건데 이게 3개월 동안 조정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세시럽도 이게 보면 앞서 계속 얘기하고 베트남의 매력 이런 거 보면 한세시럽에 대한 여러분들 뭐라 하자 꾸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여하튼 그래서 그 한세시럽이 아니더라도요 제가 특정 증권사를 홍보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한경이나 어디 매경 이렇게 보시면 베트남 인도 전용 자산 펀드를 파는 증권사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이제 키움 증권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거보다는 아예 VN이라고 그래갖고 VNM이라는 게 있어요. ETF. 베트남 주식 ETF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못 사거든요. 미국에서 사는 ETF가 있는데 VNM. 베트남 VN 그다음 M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베트남 이런 쪽에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다. 내용.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스스로 박수 치고 오늘 이제 1분 여기서 마치겠는데 오늘 또 소개 한번 해드려야 돼. 저희가 또 캐스터가 새로 오셨어요. 캐스터가? 네, 새로 오셔갖고 네. 우리 스타킹에 대한 우리 종목 소개를 바로 저희 끝나고 나서 1부 네. 끝나고 나서 채널 고생하셔야 되겠고요. 오세인 캐스터가 데뷔인가 데뷔. 이미 다른 방송에서 보시면 계실 거예요. 다른 네. 뭐 경제 방송에서 보시면 계실 텐데 깜짝 놀랄 미모. 네. 깜짝 놀랄 재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안 보시면 나중에 후회하죠? 그죠? 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